한미반도체입니다. 개장 초에 시초가 공방이 있을 때 프로그램이 살짝 매수로 전환이 있었고, 그리고 고점을 찍고 나서 프로그램이 다시 이제 매도로 좀 전환이 되면서 73,500원까지 미끄러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프로그램이 11만 주대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많이 줄어서 10만 주 정도 돼서면서 이제 요 가격까지 돌린 건데, 여기서 이제 그 좀 더 강화되려면 지금 HPSP가 저점 대비해서 2% 들어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얘도 이제 똑같은 흐름이 되는데 HPSP는 지금 프로그램 쪽에 한 35만 주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없다라는 게 전거래일의 그 종가까지 더 훼손시킬 가능성은 프로그램 좀 나오더라도 제한적이다. 그리고 나올 물량이 다 나와서인지 뭐 개인들 선호창고에서 20만 주 떠안긴 했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한미반도체도 여기서 프로그램이 이왕이면 우리가 편해야 되니까, 우리가 심리적으로 편하고 우리가 전략 잡기가 좋아야 되니까, 이왕이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7만 7천 주까지 해서 10만 주 이상의 매수가 형성되어 주기를 바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 기준이 7만 6,700원 고점 넘길 때 프로그램 매수 10만 주 정도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직은 제한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번 빵 치고 들어올리면 그러면 이제 7만 7천 원까지 잡아간단 말이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으로 계속 치고 들어올리면 어떤 흐름이 나온다 그랬어요? 여기서 뭐 종가의 기준과 몸통의 기준과 그리고 꼬리의 기준까지 이제 다 감싸 안는 그 흐름을 거래를 터트리면서 끌고 올라간다. 하이닉스도 아름아름 오늘 고점을 좀 찍어줘야 돼요. 거기가 너무 세도 이제 뭐 소부장 쪽이 2등으로 밀려서 좀 둔화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월등하게 소부장 쪽이 강한 모습을 주고 하이닉스 기준은 이제 오늘 고점을 넘기는 지금 시초가 공방 고 라인에서도 시초가를 사실상 못 뚫고 있거든요. HPSP는 저점 대비 지금 3% 돌렸고 한미반도체는 저점 대비 4% 가까이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점 수준까지인데 야 아쉬운 거는 지금 하여간에 위에 물량이 있으니까 그 위에 물량 뭐 잡아가면 되는데 프로그램이 조금 주춤돼요. 여기서 그 벌써 10시 40분이기 때문에 기다릴 시간이 없단 말이야. 어? 빠르게 바바바바방 치고 들어 올려줘야 되는데 좀 아쉬워요. 이렇게 이제 만약에 물량이 나오면은 오늘 기준이 여기서 맴돌 수 있고 다시 들어올릴 때 힘이 굉장히 조금 어, 약화될 수 있어, 둔화될 수 있어, 무거워질 수 있단 말이지. 응? 그래서 종가 기준과 오늘 이제 그 5분봉의 종가 기준과 그리고 5분봉의 몸통의 기준을 일단은 살짝 그 넘겨놓은 상태에서 지금 재차 눌려 있는데 지금의 매수 강도를 강도 있게 살려주고 지금 프로그램 그 위에 매도 물량이 있는데 저 물량을 프로그램 좀 야, 이건 뭐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애절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정도도 프로그램이 싹 잡아가 주면 이 편할 텐데 하이닉스 시초가 넘겼어요. 그러면은 이제 IT 전체적으로 어차피 비슷하게 똑같이 순서의 차이지 같이 움직이니까 시초가 넘기고 하이닉스가 이제 15만 원 공방 나오면은 얘네들도 고점 뚫고 가는 거에 대해서 부담은 없단 말이에요. 그때 보자고. 그때 프로그램이 매수로 진행이 되는지. 그것만 프로그램이 매수가 이제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120만 주까지 들어왔으니까 2월 8일 날. 2월 8일 날 120만 주까지 들어왔으니까 그런 식으로 10만 주, 20만 주, 30만 주 단계별로 유입되는 모습이 형성되고 그렇게 움직여만 준다면 아주 편안해질 텐데 만에 하나 여기서 또 주춤거리면은 거래가 지금 실려있던 그 거래량 부분 오전 거래량도 넘겨야 돼 사실은 최소 거래량을 30만 주로 잡아야 됩니다. 최소 그냥 뭐 밋밋하게 뭐 10만 주, 20만 주 거래 터지고 움직이겠다 그러면은 저것 좀 넘기기도 힘들다는 거야. 어? 저것 좀 넘기기도 벅차다는 거야. 힘이 없다는 거야. 얘네가 힘이 없는 거야. 그렇게 되면. 그럼 안 되죠. 거래가 없이 움직임이 나오면
앞전의 흐름에 잠깐 반짝 반등이 75,000원까지 나왔을 때 흐름처럼 제한적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응? 하여간에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보고 오전장에도 계속 이렇게 맴돈다라고 하면은 결론은 내일 또 슈팅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내일 또 슈팅이 나온다는 얘기는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8% 움직였는데 글쎄요 뭐 시간에 움직이고 눌릴 수도 있습니다만 57%까지 올라오고 눌린 거예요 엔비디아는. 그래서 국내 증시의 IT가 물론 한미반도체가 상한가도 가고 다 했지만 엔비디아 그럼 보시면은 저기다 올려드릴게요. 그 VIP 방에다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1분기 작년에 1분기 실적 발표 5월 24일 날 장 끝나고 실적 발표 나오고 갭 상승이 26%나 나왔어요. 그리고 고점이 29%인데 단 한 번도 그 갭을 훼손시킨 적이 없고 그때가 시가총액이 얼마? 그때 시가총액이 일단은 1000조였어요. 그 1000조가 지금 2500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2500조. 그리고 이거 뭐 소름 돋죠. 이게 10월 4일이에요. 10월 4일. 참 대단하지 않아요? 10월 4일 날 윤정두가 10월 4일 날 윤정두가 급증갭의 목표주가 650불 드릴 때 저 얼마냐면은 440달러예요. 440달러에 650불을 목표주가로 드렸어요. 440달러에 650불을. 야, 대단한 거죠. 진짜 윤정도 대단한 거지. 어떻게 440달러에 650불 계산해 보세요. 50% 엔비디아를 50%더 추가적으로 오른다라고 기술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기술적으로 엔비디아가 말이 됩니까? 650% 50%가 올라간다? 바닥 대비해서 올라온 거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올라간 거 시가총액 10위권에도 없던 작년 이맘때 10위권에도 없던 애가 시가총액 이 당시에 5위 6위까지 올라왔는데 6위 7위였나? 테슬라가 6위였나 그때? 대박이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650불 50%가 아니라 그 이상 올라왔죠. 440달러에서 740달러, 300달러 올라왔어요. 70% 올라왔어요. 70%. 그게 윤정도예요. 그게 엔비디아 누가 쳐다도 안 볼 때 10월 달에 작년 지금에 와서 AI 떠들어대는 게 아니라 작년 그 흐름이 똑같이 움직였단 말이에요. 하이닉스가 우리나라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오는 종목 중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 뚫어내는 하이닉스하고 기아뿐이 없습니다. 실적 뒷받침되는 애와 실적이 연동돼 있는 애. 한미반도체는 뭐냐? 한미반도체 PPT 오늘 만들어 주세요. 문자 다 만들어 주시고 어제도 그렇고 항상 그 문자까지 다 만들어 주셔야 돼요. 야간 근무자들 특히 원고 작업하시는 분 같이 협업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하루 이틀 전략 잡아드린 게 아니라 2월 8일 날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 2월 8일 날. 2월 8일 날 상한가. 시가총액 상한가 가면서 8조까지 올라왔어요. 그게 고점 대비 15% 밀렸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변동이 한번 확장되면서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들어간 거죠.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갔는데 일단은 뭐 단기 과열 지정 예고 들어갔지만은 15%나 밀렸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하이닉스 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를 보자. 왜냐면은 한미반도체 기준은 뭐 문자 이렇게 계속 나왔잖아요. 뭐 5만 원대가 옛날 그립던 시절이 된 거 이제는 1월 달이 5만 원대 1월 달에 계속 한미반도체 거기에다 우리는 이 한미반도체가 주력이잖아요. 5%의 비중을 시가총액 10조 미만짜리를 주력 포트에 넣지를 않는데 지금 얘는 포트폴리오에 11월에도 들어가 있고 지금도 들어가 있어요. 11월 달 대비해서는 36% 수익. 그리고 지금의 기준에서는 21% 이번 달에만 어제 종가 기준에. 근데 지금 다시 들어 올려놨기 때문에 최소 지금 4,000원 이상 들어 올려놓은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4,000원 기준 잡으면 58,000원 대비해서 몇 퍼센트예요? 7%? 응? 그러면 지금 28% 정도 되겠네. 올려놨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오늘 걸로 지금 현재 시간 걸로 올려놓은 걸로 계좌 수익이 32%로 다시 확대됐고 2월달 포트가 15%로 확대가 됐고 한미반도체 26.75인데 74,400원일 때고 지금 75,600원 공방이니까 확대돼 있는 거죠. 프로그램이 조금 매수로 전환되어 주길 바랬는데 매수가 안 됐어요. 지금 프로그램이 매도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한 방 빵 치고 들어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전장의 기준에서는 메타방도 이제 막 그 편입 단가에서 조금 움직임 폭인데 일단은 조금 더 들여다보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오늘 설정해 놓은 에코프로 머티 쪽으로 이동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미리 이제 말씀을 드리고 수수료 이쪽에서 빠진다면은 마감에 다시 뭐 한번 쫙 올릴지 모르겠지만 내일 기준에 엔비디아의 흐름 보고 내일 또 대처할 수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한미반도체는 저평가냐? 저평가는 절대 아니에요. 엄청난 고평가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의 보고서가 나올 때에도 한미반도체를 저평가라고 하는 쪽은 없어요. 그 이상한 뭐 배터리 아저씨 이런 애들이 한미반도체 팔아서 2차 전지 사라. 2차 전지 사고 지금 어떻게 했어요? 다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 60만 원 깨져 있죠. 걔가 2차 전지로 몰빵하라 할 때가 에코프로가 90만 원대예요. 11월 공매도 금지 때리고 93만 원. 그때 한미반도체는 5만 원대 전후 뭐 이 정도 형성돼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극명하죠. 얘는 저평가 요소가 아니에요. 지금 윤정두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또 HLB. 제일 싫어해. HLB도 무지 싫어해. 근데 HLB를 지금 매매를 해요, 우리는. 왜? 수익이 날 수 있다면 매매를 해야죠. 그리고 앞방 선생님께서 또 올려주셨는데 현대로템. 얼마 전에 우리가 들어갔다가 변동이 제한적이라 멈춰 있었는데 오랫동안 갖고 오던 종목이죠. 오늘 오늘 검색기 뜨고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6%대 수익 범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래간만에 올려주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검색기에서부터 다 잡아내서 대처하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거래가 조금 제한적이라 이제 검색기 한미반도체 지금 떠 있지를 못한데 결론적으로 이 한미반도체 기준은 저평가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매출 다변화가 일어나게 되면은 뭐 그 성장성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 상태고, HPSP도 이제 편입 추정치가 있는 상태고,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엔비디아를 놓고 보는 이유가 GPU잖아요. GPU.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GPU가 이제 거의 뭐 독점적인 위치가 되는데 이 엔비디아의 GPU는 22년도 11월 30일이란 말이에요. 오픈 AI가 대화가 되는 인공지능, 사람하고 똑같이 대화가 돼. 농담이 아니라. 야, 저도 그거를 작년에 이제 뭐 유튜브에서 좀 봤는데, 야, 그 기술이라는 게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보던 그런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근데 그것을 그렇게 학습 능력을 가져가고 질문을 했을 때 너 기분 나빠? 그랬을 때 눈 깜빡깜빡거리면서 에이 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그 부분을 일단 어찌됐든 반도체의 역할을 가져다가 반도체의 역할을 가져다가 반도체에서 그 학습 능력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자료 데이터를 충분히 받아내줘야 되고, 근데 그게 뭐 예를 들면 D램 한 장 가지고 되는 그런 내용의 문제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반도체를 층층이 싸서 지금 12단까지 올린다고 그래요,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12개, 12장. 단수로는 3단. 그러니까 4장짜리를 3개로 이렇게 올린다고 그래요. 4장짜리를 3개. 12장. 삼성전자는 오히려 6개를 뭉쳐가지고 2장으로.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우리가 기술력 더 좋아 뭐 이런 식의 기준이 되겠죠. 결론은 이제 그 GPU의 흐름인데 엔비디아가 이 22년 11월 30일 오픈 AI 쪽에 대화 전문 인공지능 챗봇 요 부분을 이제 공개하고
저 산업이 굉장히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상상을 초월하게 판매가 되고 그 실적이 1분기 실적에 나와줬고 작년 5월 24일 그렇게 되면서 그 1분기 실적에 나와준 그 실적과 더불어서 엔비디아가 상상을 초월하는 주가 변동성이 나온 거죠. 이렇게 20% 이상 주당 순이익이 늘어나고 엔비디아 실적도 올려드릴게요. 오늘 거 제가 입력을 미처 못 해놨는데 결론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엔비디아가 중간에 이제 작년 4분기에 좀 조정을 받습니다. 그 조정을 받는 이유는 야, 이 수요가 지속될까라는 기준이에요. 이 수요가 지속될까? 근데 3분기, 4분기 그 사이에 조정을 받은 건데 10월까지 11월 뭐 이렇게 10월까지 조정을 받았죠. 9월, 10월. 근데 11월 달에 MS사와 알파벳 그리고 아마존 쪽에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실적 발표는 실적 발표인 거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우리는 사업을 아니 쇼핑몰이고 그렇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한다? AI 쪽에 집중한다. 우리는 AI 쪽에 집중해서 우리 자체가 지금 AI의 가장 우수한 업체가 될 거야. 그렇게 해서 기준을 설정을 한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사업부분, 그다음에 서버 이런 쪽이 다 증설이 돼야 되는. 그러니까 GPU는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거예요. 대당 지금 2,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호가하고 한 대 주문하면은 뭐 최소 3개월에서 뭐 1년 걸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 그러니까 수요가 상상을 초월해. 그러니까 실적은 검증이 됐는데 그다음 수요가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 수요는 걱정하지 마. 상상을 초월하다. 미국의 빅 세븐 업체들이 전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빅6죠. MS 그다음에 알파벳, 아마존, 델타, 메타 플랫폼까지 그렇게 돼 있고 애플하고 테슬라가 이제 자율주행하고 모바일 쪽에 서버가 필요 없는 클라우드가 필요 없는 자체적으로 구동되는 AI 온 디바이스 AI 사업 부분을 확장한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결론은 그 수요가 뭐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는 AMD와 인텔까지도 다 뛰어들고 있는데 그래도 그 수요의 공급을 맞추지 못한다. 그래서 하이닉스의 매출이 지금 매출의 대략 한 30%까지가 HBM으로 그리고 영업이익의 40%까지가 HBM으로. 근데 하이닉스 기준에서 뭐 녹화 다 해드리고 어제 교육자료 올려놨습니다만 하이닉스도 뿌려주세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 IT 쪽을 뿌리는 거예요. 결론은 그 하이닉스 기준의 실적 전망치가 제가 10월 말에 KBS의 머니올라 1시간 반짜리 그 프로그램 녹화 들어갈 때 그때 가지고 나간 실적 전망치 그 부분이 13조 8조예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올해 8조 그리고 내년에 13조 정도 예상을 한 건데 그게 벌써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 나오고 바로죠. 8조에서 1조 8천억까지. 그럼 얼마? 2조 8천억이 증가한 거예요. 거의 40% 가까이 30% 이상 증가한 거예요. 분기 한 분기에. 마찬가지예요. 13조 영업이익 25년도 기준에서 얼마? 16조 7천억. 한미반도체 얘기하면서 왜 자꾸 하이닉스 얘기하고 엔비디아 얘기하느냐. 결론은 한미반도체가 이제 HBM 쪽에 연결돼 있는 게 반도체를 층층이 싼다 그랬잖아요. 그걸 3단짜리를 3개를 싸서 4단짜리를 3개를 싸서 12개. 반도체 12장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것도 고사양으로. 그 기준에 TC 본더라 그래서 반도체를 적층하는 거, 올리는 거의 기술, TC 본더 기술을 한미반도체가 갖고 있다. 그 기술을 한미반도체가. 거의 뭐 독점적인 거지. 그래서 작년에 한미반도체가 하이닉스로부터 공식적으로 수주를 받아요. 상당폭의 수주를 받습니다. 지금은요 더 확장돼 있지. 그래서 한미반도체인 거예요. 아직은 저평가가 아니야. 엄청난 고평가인데 그러면 저평가인 날이 오겠냐? 저평가인 날은 제가 볼 때는 올 수가 없어요. 저평가인 날이 어떻게 올 수가 있어? 저평가인 날이 올 수가 없지.
다만 성장성이 지속된다. AI 사업 부분은 계속 성장할 거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매출의 다변화.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 지금도 납품하고 있는데 이제 HP 관련해서 수주 부분을 얘기하는 거, TC본드 부분은. 그리고 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도 이제 진입하겠다. 또 일본 업체들도 진입하겠다. 그때 이제 필요한 장비, TC본드. 그 기준이 계속 잡혀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 고점 못 뚫은 상태에서 맴돌다가 지금 눌려 있는데 거래 없이 눌려 있죠. 프로그램은 결국은 이제 돌리지 못하고. 근데 손바뀜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뭐 HLB 설명할 때도 나머지 설명할 때도 다 설명드린 내용이고. 결론은 하이닉스가 지금 15만 5천 원 공방이란 말이야. 그러면 최소 연동이 되지 예언자 나락으로 가지 않아. 그리고 우리가 얼마에 샀느냐, 오늘의 변동성 매매 얼마에 샀느냐지. 얘를 지금 주력 5%를 넣어가지고 있는 상태에 박수치고 행복해하고 웃을 위치라는 거지. 결론적으로 이 한미반도체의 수급 범위, 펀더멘탈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심리적인 면과 수급. 그러니까 심리는 지금까지 얘기한 게 다 심리예요. HBM 시장이 끝내준다. 이게 심리예요. 왜? 당장의 실적으로 연동은 되지만 저평가로 연동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실적으로 연동되지만 저평가는 아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릴 때 어떤 업체가 솔브레인 홀딩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시간에 상한가 가서, 그럼 그거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명분이에요. 시간에 상한가 갈 정도로 실적이 뭐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하는 그게 아니었거든. 그 다음날 상한가까지 갔죠. 본장에서도. 그 다음날은 폭락 오죠. 그러니까 그거는 펀더멘탈이 아니라 기술적인 부분, 심리, 모멘텀, 그 다음에 수급. 메이저들의 쌍끌이든 외끌이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매수가 있느냐. 그거. 매수가 형성돼 있느냐. 두 번째 기준은요. 거래대금이 터져 있느냐. 그럼 한미반도체는요. 매수는 누적 매수가 들어와 있어요. 누적 매수가. 누적 매수 보시면 어제 거까지도 보시면은 어제 거에 올려놔 드렸는데 한미반도체가 뭐 요게 이제 1월 18일 거까지고 어제 거에도 한미반도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제 기준에서도 어제까지 1월 2일부터 작년 1월 2일부터 올해까지 기준에 한미반도체 누적 수급이 15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15위가 아닌데 누적 수급이 외국인기관 쌍끌이로, 그것도 쌍끌입니다. 외끌이도 아니고 쌍끌입니다. 거기에 기관들도 굉장히 고르게 매수가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뭐 매우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펀더멘탈적으로는 성장성에 대한 인정을 받은 거지 저평가는 아닌 거고, 기술적인 부분은 명분은 뭐 굉장히 크게 있고, 그 이후에 수급은 그 명분을 나는 인정하겠다 하는 수급은 어마어마하고, 유통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미반도체의 대주 지분이 62%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9,800만 주면은 10% 이상 11%의 매집. 그러니까 거래만 터지고 툭 건들기만 하면은 2월 8일처럼 상한가? 지금 당장 뭐 상한가 나오기는 어렵더라도 그러한 변동성의 확장은 지속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한미반도체의 흐름을 월봉 기준에서 이제 잡아드릴 때도 목표주가 설정 범위나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게 잡아드렸어요. 주봉에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제 뭐 단계별로 목표주가를 드리긴 하는데 85,000원, 뭐 9만원, 뭐 이런 기준점. 이번에 고점이 8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만원까지 열어놓고 진행을 하는 거죠. 하이닉스를 그 이상으로 또 보니까. 그래서 오늘의 기준은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주력 포트폴리오 5%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뭐 어디서 차익 실현할까, 그것을 고민할 이유는 없어요. 사실상. 다만 이제 변동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오늘 뭐 고해성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오늘 무조건 뭐 저도 사람인지라 다른 쪽도 보죠. 그래서 야, 예를 들어서 야, 이게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좀 일찍 봤으면 저쪽이 낫지 않았을까? 야, 어제 나노 신소재가 첫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었는데 왜 오늘 개장주에 놓쳤을까? 야, 신성 ENG도 뭐 어차피 신성 ENG가 아니라 신성 델타테크도 어차피 뭐 변동성 매매면 어제 18만 4,800원 찍고 12만 원대로 끝났으면 가격 반발력이 있지 않겠어?
거기에 뭐 프로그램 매수 들어오고 다 본단 말이지. 근데 오늘 개장초부터 기준 잡은 게 뭐예요? 메타방 항상 현금 100%인 거고 당일 기준에서 가장 핫한 쪽. 그러니까 동시호가에 항상 마찬가지 앞으로도 동시호가의 한미반도체 기준에 시초가 갭 상승의 거래 터져 있잖아요. 저게 연동돼서 뻗어 올라가면은 수익 범위는 굉장해지는 거고 저게 연동되지 않고 흘러내릴 때는 조정폭이 깊을 수는 있지만 그 조정폭 깊은 거는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개별 종목 한번 움직였다가 뭐 이슈 터트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체가 IT 전체가 반도체 전체가 똑같이 기준이 잡히고 하이닉스에서 똑같이 갭상승의 기준이 잡히고 거래가 터지고 하이닉스도 지금 시초가 위쪽으로 다시 쏘아 올리고 갭상승 만들어 놓고 야 못 믿는 사람 나가 그냥 단순 논리로 일단은 개장 초에 차분하게 들여다봤다라고 해도 시초가를 넘기는 두 번째 봉에서는 무조건 따라 붙었겠죠. 실패돼도 따라 붙는다 그랬잖아 저거는. 응? 그렇게 해서 편입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편입은 좀 일찍 들어간 거예요. 왜? 프로그램 매도가 제한적이고 많이 들어올 때가 프로그램이 얼마 120만 주까지 들어왔어요. 하루에 120만 주. 언제? 이번에 상한가 찍을 때 그냥 주구장창 들어오는 거야. 땡큐지. 나갈 때도 막 120만 주씩 나가요. 2월 8일 날 120만 주 프로그램 순매수가 땡큐지 그냥 주구장창 막. 그러한 흐름을 지금 뭐 아직 11시기 때문에 수급 전환이 나올 수 있어요. 지금 11만 주 매도하다가 4만 6천 주로 줄었거든요 매도가.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돌려놓을 수 있다. 그러면 어떤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얘 혼자 막 치고 올라간다. 그건 좀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리고 요게 끝난 게 아니라 주봉의 기준에서도 또 월봉의 기준에서도 충분히 지금 위치가 스타트가 잡히는 위치로 엔비디아의 흐름이 시간에서 강했더라도 뭐 갭상승 이후에 걔도 뭐 음봉으로 내려올지 뭐 어쩔지는 들여다봐야 돼요. 그런데 원체 엔비디아의 그냥 뭐 실적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AI 사업 부분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AI 사업에 다 진입을 할 거야, 진행할 거야. 그게 향후 우리의 먹거리야. 그거 없이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게 이제 지금 MS부터 시가총액 1위 MS부터 시가총액 3위 알파벳, 4위 아마존, 6위 메타까지. 근데 이제 오늘 기준에서는 엔비디아가 다시 3위로 올라올 수 있겠죠. 3위까지 찍은 거예요. 역대 처음이죠. 엔비디아가 뭐 3위까지 올라올 일이 어딨었어 사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단 어찌됐건 뭐 지금 기준에서는 결국은 이제 수급 논리예요. 계속 제가 이제 치고 올릴 때 7만 6천 원대 기준에서 갈등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저기서 이제 메타방의 기준은 일단 어쨌건 플러스 기준이니까 조금 덜어놓을까. 그 기준도 고민을 했고. 근데 위에 매도 잔량 7만 7천 원까지 쌓여있는 매도 잔량을 치고 들어올리면 순간적으로 치고 올리니까 정리했다가 바로 또 위로 따라붙어야 되는데 심리적으로 그게 가능하냐. 저는 제가 혼자 개인이라면 뭐 가능하죠. 그리고 지금 메타방은 거의 100% 다 따라와 주고 계셔서 저도 이제 뭐 그 신뢰도를 바탕으로 손익률은 변동이 있더라도 편안하게 이제 접근 범위를 설정하는 건데 일단은 오전장까지 계속 보겠습니다. 봐서 요 부분은 이제 뚫고 가느냐. 하이닉스는 일단 뭐 시초가 넘겨놓은 상태니까 얘는 못 넘겼다 할지라도 시초가가 원체 하이닉스보다는 또 더 컸고 그런 기준에서 이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한미반도체가 나쁜 위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뭐 긍정적인 위치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대처를 해 나가면 크게 무리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제 메타방의 경우는 오늘도 무조건 현금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일 뭐 엔비디아가 갭상승 이후에 하락할지 오른다면 다시 IT 쪽은 또 움직일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또 움직이는데 내일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한미반도체보다는 HPSP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한미반도체가 이제 고점 대비 15% 밀려 있었기 때문에 공간이 있어서 여유를 가진 거고 내일의 기준은
지금 단기과열 지정 예고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좀 불편한 거죠. 변동률의 범위가. 그리고 만약에 이제 뭐 엔비디아가 갭상승 이후에 눌린다 그러면 추세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중기로 보는 거지. 예, 그랬을 때 이제 차분하게 보고 나머지 이 종목군들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다시 한 차례 기준을 잡아서 들여다보면 무난할 겁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조금 전에 이제 보신 것처럼 오래간만에 압박 리밋 또 수익 올려주셨고 최근에 이제 케빈 선생님께서 변동성 매매 수익을 굉장히 자주 올려주셨고 또 에코프로머티도 추이 추세가 이제 점진적으로 또 살아나 있기 때문에 거래가 거기서 터져준다면 그래 당연히 추이가 굉장히 지금 세게 가고 있습니다라고 한 HLB 오늘은 이제 거래가 좀 제한적이지만 HLB의 흐름까지 다 잡아갈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현금으로 대처하고 이런 경우는 뭐 분기에 한 번 정도일 거예요. 동시효과부터 그냥 집중적으로 따라 붙는 거는 분기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차분차분하게만 보면은 진짜 좋은 장이에요. 뭐 시장의 지수가 오늘 뭐 0.3 올라와서 좋은 게 아니라 그래봐야 남들 사상 최대치 뚫고 있을 때 우리는 2,660분이 안 돼요. 올라갈 자리가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가 시장은 어찌됐든 어떤 식의 기준이에요.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닌데 우리 보트는 아니 하이닉스 사상 최대치 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랠리고 기아 우리는 이제 현대차 쪽으로 집중하고 있지만 현대차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행복하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 신성델타테크 어디서 팔까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 거고 찐 선생님 어제 같은 경우에 요즘에 메타방 1월 29일 날 오픈하고 나서는 녹화도 거의 못 해드리잖아. 안 해드리잖아. 그죠? 근데 지금의 기준은 오늘은 녹화를 하고 있어요. 녹화를 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긴장하고 막 빠르게 대처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IT 쪽의 기준은. 우리 평단이 한미반도체 75,200원이에요. 그럼 그거 눌리면 간이 콩알만해지고 조금 올라가면 간이 또 바닥바닥 뛰고 심장이. 근데 그러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아니 한미반도체 5% 갭상승 나온 종목을 쫓아갔을 때 2, 3% 수익 내려고 쫓아갔나? 슈팅 한번 제대로 10%만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그 흐름을 본 거죠. 그 가능성이 있느냐 했을 때 있어요. 지금 아직 11시인데 이미 시초가 향해서 가고 있고 시초가 장중에 다시 한번 넘겼고 뭐 그 흐름 기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찐 선생님께서 질문 주셨을 때 아주 적절했죠. 신성 목표 주가 돌파 16만 원을 목표로 설정을 잡아드렸었고 18만 원으로 올려드렸고 어떻게 할까요?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올려드렸죠. 목표 주가 18만 원입니다. 지금 신성 올리실 때 이것까지 같이 올리세요. 이것까지 돌파된 목표 18만 원까지 그렇게 해서 요거를 찍어주고 방송하면 보여드리고 그렇게 해서 18만 원으로 상향해드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 그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렸죠. 신성 델타테크 2번. 첫 번째 17만 원에 이탈됐을 때 만약에 이탈됐다고 가정을 하면은 저기서 차익 실현했어도 종가가 12만 2천 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슈팅 나왔을 때에도 꺾이면 차익 실현입니다. 양봉인데 굳이 왜 팝니까? 꺾이면 차익 실현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기준에서 차분히만 대처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방의 경우는 종목 뭐 하루 기준에 2, 30% 수익이 나와요. 집중만 잘하면. 그러니까 원금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원금 지키는 게 뭐 쉽지는 않지만 원금만 잘 지키고 있으면 돼요. 뭐 손절 3%씩 해서 뭐 3번, 4번 손절하더라도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뭐 13%, 15%까지 깨졌다. 그럴 일은 없지만 마지노선 뭐 20% 손실 나면 이제 일단은 정리합시다. 청산하고 다시 고민해 봅시다 했는데 그럴 일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뭐 2월 13일 같은 경우에 그때는 오버나잇을 했었어요. 그죠? 2월 13일 엔캠 17%의 차익 실현하고 오버나잇한 전체 물량을 그리고 그걸 그대로 HPSP에 들어가서 그날 하루만 수익률이 25%? 그래 엔캠이 상한가 갔어요. 만약에 엔캠 수익 실현 안 했으면 상한가야.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지금 이제 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찌됐든 지금 우리가 이제
설정하고 있는 범위의 수익에 대한 기준은 당일 기준에서도 충분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요날이죠. 요날 그 한미반도체의 아유 일봉 깜짝 놀랐어요. 가격이 한 마에서 요날 62,500원, 63,500원. 요런 날 같은 경우에 운봉 보시면 최근에 이제 고 교육을 많이 해드리는데 그냥 한 방향이에요. 120만 주 매수 들어올 때입니다. 저게 이렇게 상한가까지 갈 때. 그러니까 저런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뭐 오전에 빠르게 나와야 이제 좀 그런 흐름을 기대할 수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시간이 이제 계속 흘러가면은 그 가능성 부분들이 조금씩 축소될 거 아니에요. 저거 부분을 잘 보세요. 그리고 저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실질적으로 매수인 내드린 부분을 같이 좀 놓고 볼게요. 그 다음날 8%까지. 그러니까 종목 하나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잘하는 거, 우리의 전략주 하나만 잘 이렇게 갖고 있어도 되는데 이때 아마도 이때 8일 날이었으니까 그 오버나잇 물량이 있었을 거예요. 엔캠인가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전체 매매 사인만 나가고 매수의 기준을 못 잡아드렸단 말이죠. 2월 8일 날 정확히 볼까요? 어디서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히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래 터지고 양봉일 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자락에서 들어갔는데 시장도 뭐 약세고 하다 보니까 뻗어 올라가지 못하고 꺾인 종목들이 많죠. 그래서 손절하고 그래서 있던 수익도 까먹고 메타방의 기준 있던 수익도 까먹고. 근데 결론은 전날 한번 실질적으로 저때 들어갔는지 한번 봐보자고요. 봐보시면은 똑같이 한미반도체입니다. 저때 들어가지도 않고 뭐 우리 대박 났어요 이러면 뻥쟁이잖아. 나쁜 윤정도잖아 그러면. 자 이날 대부분의 종목 HLB 75,000원이면 지금 얼마에 8만 원 넘겨 있죠. 뭐 시장이 지수가 올라갔든 어떻게 돼 있든 우리는 대부분의 종목이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얘 26만 1,000원 찍고 눌린 거예요.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24만 9천원까지 계속 따라붙었고 엔캠 20만 7천원 지금 얼마예요? 엔캠 35만 원까지 올랐었죠. 그 범위 내에서 전략을 잡아내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좀 불편하니까 좀 제한적으로 보고 HLB 73,300원에 추가 편입. 한미반도체 어떻게 돼 있어요? 61,500원이죠. 정확히 요 거래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자 터졌습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편입의 기준이 잡히는 거야.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일반적인 그 흐름의 매수였다? 그럼 그 다음 범위는요. 엔캠 21만 3천원 그리고 한미반도체 6만 3,500원. 바로 연결시켜서. 그러면 6만 3,500원이면 바로 요봉입니다. 그럼 메타방은 요봉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응? 요봉에서. 그러니까 매매 따라기 그러니까 공격적인 변동성 매매를 할 때는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들어갔다면 뻥쟁인 거야. 앞전 고점 넘겼다고 거래가 제한적인데 평상시랑 비슷한 거래인데 근데 요렇게 치고 들어올리고 요렇게 들어올 때 그러니까 61,500원은 평상시의 주력주로서 5% 비중을 갖고 있는데 없으신 분들은 채우세요. 들여다보세요. 그 위치입니다. 요 내용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들어가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요렇게 들어갔던 종목군들이 꺾여지는 흐름들이 좀 있었단 말이죠. 근데 다 그래요. 얘도 그렇고 HLB 월요일 날의 흐름도 72,500원에 들어갈 때도 다 저 자리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손절을 해도. 그렇게 해서 이 62,500원, 63,500원 요 자리가 결국은 상한가까지. 근데 여기서 한번 차익 실현했겠죠. 메타방은. 여기서 차익 실현. 추세 매매에서는 차익 실현 안 했어요. 그리고 여기 돌파할 때 뭐 다시 프로그램 120만 주까지 들어왔으니까 추가적으로 다시 재차 차익 편입을 했을 거고 그다음 여기 꺾일 때 또 차익 실현했을 거고 마감에 들어올린 거에 대한 부분은 조금 모르겠어요. 추세 매매는 저 위까지 다 본 거고 메타방은 이제 여기서 만약에 차익 실현했으면 야 냅뒀으면 더 가는데 왜 자꾸 차익 실현 시키지?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요런 흐름에 만약에 요날 같은 경우에 여기서 들어갔다면은 대략 15%에서 20% 수익이 나옵니다. 15에서 20. 차익 실현 재편입을 하니까. 그러니까 요런 흐름을 좀 놓고 보려고 대처를 하는 거예요.
HPSP 마찬가지고 13일 바로 다음날 HPSP도 똑같은 흐름이에요. 하루에 80만 주 프로그램이 80만 주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HPSP의 상장 주식수가 8,400만 주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가 단계별로 계속 매수가 들어온 거죠. 오늘은 거꾸로 매도가 있어서 이제 눌려 있지만 오늘 같은 날의 매도는 실질적으로 매도로 잡힐 거예요. 근데 밑으로 집어던지는 매도는 아니라서. 그럼 여기는 어디서 들어가요? 첫 번째 봉? 우리가 맨날 보고 있으니까 첫 번째 봉에도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메타방은. 이날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날 여기서 들어갔어요. 13일 날 52,500원, 53,500원 매수세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엔캠 17%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조금 늦게 따라붙었죠. 55,000원대. 13일 기준. 응? 엔캠 상한가 가고. 그렇게 해서 뭐 HPSP 53,000원 매수세 나가고. 그죠? 응? 결론적으로 엔캡이 24만 원대 이제 정리하고 옮겨놓은 기준이 되는 거고. 그래서 메타방뿐만 아니라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기준을 잡아드리니까 변동성 매매를 하신다 하시는 경우에는 실패가 돼도 양봉. 우리가 한동안 그게 유행했었어요. 방 안에서. 뭐가? 실패가 돼도 양봉엔 따라붙는다는 거예요. 하이닉스 지금 매수 이렇게 하는 정신 나간 전문가 있어요? 윤 정도는 뭐 정신이 나간 거지. 어? 일반적으로 보실 때는 여러분들 말고 전문가애들이 볼 때는 저 정신 나갔어. 야 저렇게 되면 뭐 반도체 뭐 어디 이상한 뭐 어버버 반도체 추천해야지. 걔네들이 하는 역할이 그거잖아. 어버버 반도체 사라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애 막 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운 좋게 막 걔네가 터져가지고 상한가 가면 대박 나셨죠? 뭔 대박이나 사기가 힘든데. 응? 자 오늘의 그래서 변동성 매매 전략은 아쉽지만 여기서 그냥 맴돌고 뭐 오후장에 슈팅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슈팅이 나오면 또 그때 또 슈팅 나올 때 따라 붙어야 되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했던 700만 주 어제 분명히 700만 주 써놨어요. 어?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거래량이 어제 140만 주짜리인데 내일장 공략주에 700만 주 밑도 끝도 없잖아 어떻게 보시면. 근데 700만 주 터져야 돼. 700만 주가 5천억이에요. 5천억 넘기겠지? 5천억 넘겨야만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전후합니다. 요즘에. 그 정도 아니고서는 뭐 상한가 택도 없고 5천억 가지고는. 그 정도 나와야 갭상승 이후에 그래도 한 7% 등락 범위까지. 그러니까 갭상승 대비 7%니까 14%, 13%까지. 그걸 기대했었어요. 사실은. 엔비디아의 9%니까. 근데 아쉽게도 이제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거래가 터지지 못해서 뭐 여기서 세게 움직여도 제가 볼 때는 고점 넘기고 뭐 10% 등락 범위까지는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기대 요인이고 요 정도만 형성돼 있어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이제 움직임이 시간의 거래보다 좀 더 세서 뭐 신고가가 나와주면 지금 엔비디아 9% 갭상승이면 거의 뭐 신고가일걸요. 이번에 좀 조정받긴 했는데 거기서 조금만 움직여도 신고가 나올걸요. 지금 9.57 고점 대비 밀려 있으니까 그죠? 거기서 조금만 뭐 엔비디아가 힘 받으면은 그럼 뭐 신고가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또 갭상승의 흐름이 나올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제 신고가 계속 뚫을 때 갭상승 나오고 움직임, 갭상승 나오고 움직임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전장에 12시까지 들여다보면서 예를 들어서 12시까지 와 순식간에 치고 들어올리긴 하는데 그죠? 12시까지 이제 여기서 맴돈다라고 한다면 매매 변동성 매매 하시는 분들은 저점 물량 있잖아요. 74,300원, 200원. 메타방은 74,200원. 저는 74,500원에 체결이 됐고 그 물량은 뭐 75,000원대, 76,000원 수준 다시 공방 나오면 근데 프로그램이 매수가 아니라 계속 요 정도의 흐름이고 거래가 제한적이야. 그러면 그 정도에서 정리해놓고 절반 정리해놓고 도저히 뭐 오후장에도 힘이 없다. 그러면 일단은 뭐 소폭의 수익이지만 수익 확정 지어놓고 다시금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얘를 들여다보든
뭐 HLB가 프로그램이 더 매수가 확대되는지 11만 7천 주까지 매수거든. 그럼 슈팅 날릴 수 있거든요, 걔도. 그러니까 그쪽을 들여다보든 차분하게 들여다보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그래서 12시까지의 기준에서 한미반도체가 움직여 주는지, 그리고 12시 뭐 전에라도 제한적 거래량의 7만 6천 원 수준까지의 그 변동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절반은 좀 띄워놓고 나머지 절반 갖고 또 대처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띄워놓더라도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이 띄워놓고 현대로템도 좋아 보여 10%는 올라서 걔를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현대로템을 들어갈 것 같으면 한미반도체를 싹 정리하고 현대로템으로 붙는 거지. 그죠? 둘 다 갖고 있으면서 우왕좌왕하면은 뭐 성공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좀 심리적으로 불편해집니다.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일단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함께 하십시오. 함께 하셔가지고 일단 윤정두를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윤정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유튜브에 오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어제 마지막 교육 있잖아요. 그건가요? 어제 마지막 교육 부분을 메인 화면에 좀 전략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메인 화면에 그리고 이제 좋아요 좀 한 번씩 눌러주시고 우리 직원분들이라도 전략 잡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소리가 나와. HLB 뭐 솔브레인 홀딩스 신성 델타테크 뭐 신성 델타테크도 어제 고점에서 차익 실현 범위 녹화해서 다 올려드렸고 그죠? 엔캠 다 올려놨고 그리고 두 번째 기준은 네이버에서 윤정두 검색하셔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세요.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 이제 1+1인데 이거 이벤트 이제 마무리할 거예요. 이번 달까지 하고 1개월로 바꿀 겁니다. 1개월로 바꿀 거니까 그 염두에 두시고 이것도 2+3가 아닌데 2+1으로 바꿀 거예요. 그리고 가급적이면은 라이브 방송으로 오세요.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서 라이브 방송 기준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가세요. VIP 방에 계신 분들께 뭐 좀 표현이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VIP 방은 교육 위주로 내가 문자 받더라도 그냥 내가 혼자 매매할 수 있다. 요 정도 문자에 요 정도 이제 영상 올려드리면 어차피 오픈되는 영상으로 올릴 텐데 뭐 교육받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올려드리고 원고 작업하시는 분은 한미반도체 마지막 PPT 문자까지 해서 좀 주세요. 그래서 아무래도 뭐 2월 8일 날 가지고 나왔겠죠. 저한테는 1월 19일자가 마지막이니까 2월 8일자 원고 주시고 방송화면 차트 잘라주시고 그 2월 8일자 방송화면의 목표 주가까지 다 오픈해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